먼저 클라우드의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지금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서버 증설 절차는 장비도 품위를 하고 승인을 거쳐서 견적 확인하고 장비 발제하고 이런데 보통 2, 3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버 증설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원클릭으로 서버 증설을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콘솔 들어가서 원클릭으로 클릭하게 되면은 가상 서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바로 그냥 몇 분 이내로 서버를 쓸 수가 있는 환경이 되죠. 그래서 이런 서버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의 장점은 다양히 인프라 구축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거. 서버한테 증설하는데 3개월씩 걸렸는데 이제 몇 분이면 바로 서버 하나를 증설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를 여러 가상 서버들이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사용이 되고 그로 인한 투자 비용 절감이 되고 또 자원 사용이 다양한 유연성을 만들게 되죠. 과거 같으면은 물리적인 서버는 절대 이동이 불가했지만은 이제 가상화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서버가 다른 물리적인 서버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 사용 유연성이 좋아졌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몇 분 안에 서버가 증설되기 때문에 대량의 트래픽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서버 가상화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컨테이너 가상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가상화는 지금 이제 좌측에 보시는 게 서버 가상화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그 위에 가상화된 OS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환경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 어플리케이션 다 같이 공유하고 컨테이너라고 하는 엔진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상화된 환경에서 동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서버 가상화는 OS에 대한 별도의 이미지를 통해서 OS 레벨에서 가상화가 되는 거고, 컨테이너 가상화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볍고 좌측에 하이퍼바이저라는 이런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도 빠릅니다. 또 하나 이제 컨테이너 가상화의 장점이 뭐냐면 서버 가상화는 서버는 빨리 만들어지지만 그 위에서 실제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설치를 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환경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라든지 패키지를 설치하고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빠르면 하루 정도 되지만 복잡한 거는 몇 주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배포는 지금 어플리케이션 환경 구성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설치라든지 OS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이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서 보셨듯이 원클릭을 통해 가지고 바로 어플리케이션의 이미지가 실제로 운영 환경으로 배포가 되고 몇 분 이내로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은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개발 환경에서는 잘 돌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운영 환경으로 가면서 뭔가 오류를 일으킨다든지 버그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이 아무리 똑같이 맞춘다고 해도 미세한 차이가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들이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컨테이너 가상화는 어플리케이션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구성하는 모든 주변 환경들을 다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바이저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 가상화를 통한 클라우드 환경이 많이 이제 더 부각이 되고 이쪽으로 트렌드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이 컨테이너 가상화를 위한 어떤 솔루션으로 도코라는 게 있는데, 이 도코가 이제 사실상 지금 현재 컨테이너 플랫폼의 업계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라클이라든지 카산드라라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엑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운영에다가 설치하시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특히 또 개발팀이 많을 때 각 개발팀별로
저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 컨테이너라는 걸 통해서 저런 것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를 저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그 이미지 그 리파지토리가 있습니다. 거기다 올려놓고서는 다운로드 받아서 얼마든지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기동시키는 그런 방식이 이제 이 도커를 통한 어떤 방식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컨테이너를 가지고 프로덕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서비스가 다운됐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든지, 이제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언제든지 다른 물리적인 서버에서 동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서버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기동할 것인지, 뭐 그 어떤 서비스에 대한 로드 밸런싱이라든지 보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 이 컨테이너로 운영하시는 운영팀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란 플랫폼, 컨테이너 운영 플랫폼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쿠버네티스라는 컨테이너 운영 플랫폼입니다. 이건 구글에서 개발한 그 오픈소스 플랫폼이고요. 지금 사실상 업계 표준이고, 이것도.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큰 중요한 부분은 요 파드라고 하는 요 컨테이너를 담고 있는 파드라고 하는 어떤 단위로 그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 워커노드라고 하는 게 실제로 피지컬한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서 컨테이너들이 수십 개 또는 수백 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굉장히 컨테이너 관리가 많이 수월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이 쿠버네티스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들이 막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업그레이드라든지 특히 클러스터 구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운영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그 CKA라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쿠버네티스 관리 또 자격증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관리형 쿠버네티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전문적인 운영 인력이 없더라도 이런 벤더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나온 것들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EKS나 AKS, GK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는 VM웨어 쪽은 탄주, 그리고 레드 쪽은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그런 그 관리형 쿠버네티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주는 그 VM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관리형 쿠버네티스고요. 이 탄주를 통해서 지금 그 기존에 vSphere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쿠버네티스도 이 탄주를 통해서 일관되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점에서 요즘에 이제 데브옵스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배포, 운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 탄주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쿠버네티스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복잡한 어려운 부분들을 이런 탄주에서 제공해 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다 쉽게 구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실제로 모 의료기관에서 이제 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석 환경을 구축한 사례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여기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고, 연구원들은 이제 연구 환경 신청을 합니다. 연구 프로젝트 포털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연구원 신청을 하면은, 지금 요거는 말씀을 안 드린 건데, 클라우드 운영 포털이라는 게 뭐냐면, 쿠버네티스가 여러 가지 컨테이너 운영을 지원해 주지만, 실제로 이 연구원들이 쓰기 위한 그런 그 컨테이너들을 만들어주고, 또 나중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원을 회수한다든지, 어떤 연구원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고, 언제부터 쓰고 있고, 그 어플리케이션들 얼마나 많은 자원을 쓰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결국엔 다 관리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시스템 없이 사용자가, 운영자들이 수작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클라우드 운영 포탈 솔루션이라는 게 여기 이제 있고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프로젝트 요청을 하면 이 V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 연구원이 직접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 일종의 VDI처럼 가상화된 서버를 가상화된 데스크탑 하나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연구원은 이 데스크탑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연구 환경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만들게 돼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연구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뭐 R이라든지 주피터라든지 뭐 비주얼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어플리케이션 환경 구성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 이제 이미지에서 도커 이미지 리파지터리라는 곳에서 이미지를 관리하고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 연구원을 위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바로 동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환경이 없었을 때는 연구원이 와서 프로젝트 신청을 하면은 그 프로젝트 연구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렸지만 지금은 여기서 이 관리자가 승인만 해주면 바로 1분 내에 아니면 뭐 늦어도 2분 내에는 그 연구 환경이 만들어져서 바로 연구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클라우드 운영 포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예를 들어 긴랩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원들이 개발한 소스들을 관리하는 그런 소스 리파지토리고요. 또 하버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도커의 이미지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리파지토리고, 이 넥서스라고 하는 거는 연구원들이 그 분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라든지 여러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증된 라이브러리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회사 내부에다 이런 패키지 관리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이 운영 포털이 중간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다 이 연구 환경을 위한 주변 환경을 다 코디네이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컨테이너를 요청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요청하면 관리자가 승인하거나 반려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승인이 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컨테이너가 이 쿠버네티스에 기동이 되고 그거를 이제 접속 정보를 이 사용자한테 제공해주면 사용자는 그때부터 이제 연구 분석 환경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건 원 내에서의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분석 환경이고, 여기는 뭐냐면 원 외에서 외부에 있는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똑같이 그런 어떤 연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준 건데, 가장 큰 부분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고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려면 당연히 이제 보안을 통해서 뭐 VPN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의료기관은 VPN이 아니라 이제 아까마의 EAA라는 이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 보안을 구성했고요. 요즘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VPN 보시면 이제 VPN 취약점을 이용해서 많이 해킹이 일어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뉴스 기사를 제가 몇 가지만 좀 캡처를 한 건데, VPN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외부 접속자가 누군지 확인이 되기 전에 이미 망이 열리고, 그리고 앞에서도 보였지만 그런 공격자가 암호를 풀거나 복합키를 훔쳐가지고 VPN에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보안에 취약한 어떤 그런 VPN 솔루션을 쓰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설사 정상적으로 VPN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이 오염된 PC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전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라는 게 필요한데, 가장 핵심은 제로 트러스트의 가장 핵심은 누구도 믿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VPN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접근했다 하더라도 그 사용자가 모든 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래서 지금 EAA와 이 VPN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몇 가지 나열을 해놨는데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어 7 보안 정책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 레이어 7 어때 보안 정책이 안 된다 그러면 VPN에서 사용자가 접속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방화벽밖에 없습니다. 방화벽밖에 없지만은 이 레이어 7 어떤 그 보안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는 어떤 URL만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레이어 7에서 이제 그런 그 보안 레벨을 설정할 수 있고요. 사용자 인증 방식도 이제 멀티팩터라든지 액티브 디렉토리를 연동해서 할 수도 있고 쌈웨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싱글 사인온 방식을 통해서도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엣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엣지라는 게 그 엣지부터 해가지고 이 EA 커넥터 요 사이가 아까마이가 원래 CDN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의 어떤 레이턴시 부분을 굉장히 해소를 해주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네트워크 성능을 증가시켜주는 부분도 있고 보통 VPN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야 되지만 이 EA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설치 없이도 그냥 브라우저만 통해서 쉐어를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EA의 장점은 그런 어떤 안전하지 않은 VPN에 대한 어떤 목적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고요. 제로 트러스트, 앞에 말씀 제로 트러스트를 가능한 환경 구축을 해주고 액티브 디렉토리와 같은 거를 통해서 인증을 할 수도 있고 멀티팩터 인증도 되고 싱글 사인온 기능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방화벽 정책이 단순화되는 거죠. VPN을 통해서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다 방화벽으로 설정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이 EA 커넥터가 그 역할을 다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놓으면은 그 사용자가 어떤 그 오염이 됐다든지 아니면 인위적인 악성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전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는 에이전트를 설치 안 하고 브라우저만 있어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 싱글 사인온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다중 로그인이 불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SH나 RDP 같은 서비스도 웹 기반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에이전트 설치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구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그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그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라는 솔루션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 포탈 그리고 외부 사용자들의 어떤 보안을 위한 어떤 EA의 이런 그런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발표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좀 부스 같이 하고 계시죠 지금? 네, 좀 네, 부스로 오시면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의료 분야 분석 및 연구 개발 운영 구축을 발표해 주신 굿모닝 IT 김동규 상무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